아파레오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맥 OS와 윈도우 10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이제 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맥 OS에서 윈도우 10을 설치할 때 블루 스크린이 만약에 뜨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맥 OS에서 부트캠프를 통해서 설치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블루 스크린이 뜬다, 그래서 무한 부팅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했던 작업의 방법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이거 한 번 윈도우 10을 설치하기 위해서 뭔가 비용을 들인다라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프로그램 구입 비용 없이 무료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즈 투 고 WTG USB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USB 혼자서 독립적으로 윈도우 10을 이제 설치 및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M2 SSD가 삼성 SSD라는 가정하에 삼성 내시전 최적화 프로그램 설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설치 후 그리고 대상을 기존에 설치했던 윈도우즈 투 고 USB로 지정을 하고요. 타겟을 이제 M2 SSD로 설정을 해서 1대1로 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1대1로 복사를 하게 되면 맥 OS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맥 OS는 다시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후에 맥북을 윈도우 10으로 실행하고 이제 파티션을 미리 나누고 포맷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파티션만 나눠놓고 포맷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맥 OS를 설치할 때 디스크가 출력이 되질 않아요. 나오질 않기 때문에 미리 윈도우 10에서 마이그레이션 된 후에 이제 맥북 M2 SSD로 이제 부팅을 하시고 윈도우 10으로 그리고 윈도우 10 상에서 파티션을 맥OS 사용할 영역을 지정해서 파티션을 나눠주시고 포맷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맥OS 설치 디스크 이제 설치 시에 디스크 관리로 먼저 접속을 하셔서 이전에 윈도우 10으로 파티션 나눠놓은 부분을 이제 APFS 포맷 방식으로 이제 지우시고요. 그리고서 그거를 이제 맥 OS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만약에 윈도우 10에서 파티션 분리 후 포맷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파티션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과 같이 두 개로 나눠진 OS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유자재로 선택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방법은 기존의 맥 OS를 지우지 않고요. 맥 OS 상에서 우선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맥 OS 상에서 수동으로 파티션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 수동으로 파티션을 나누는 작업은 윈도우 10을 사용할 영역을 미리 지정을 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50기가짜리인데 맥북에선 140기가를 쓰고 110기가를 윈도우 10에서 쓰겠다라고 하면 110기가만큼 파티션을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MS-DOS 팹 방식으로 일단 포맷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윈도우즈 투 고라고 하는 WTG USB 설치는 동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윈도우 투 고 WTG로 설치가 된 윈도우는 이제 맥북에서 블루 스크린이 뜨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맥 OS에서 이제 윈 클론과 같은 이미지를 복사 후에 리스토어 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대상을 아까 이전에 두 번째로 이제 윈도우즈 투고로 설치된 USB를 선택을 해주고요. 타겟을 이제 맥 OS 첫 번째에서 맥 OS에서 파티션 분리해준 그 영역을 이제 선택을 해서 리스토어만 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 윈 클론 같은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이건 유료로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해 주셔야 합니다. 뭐 한 40에서 5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윈 클론 말고라도 윈 클론과 비슷한 프로그램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사용자의 어떤 그런 리뷰를 봤을 때는 윈 클론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윈도우즈 2 고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윈도우즈 2 고로 설치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해봤지만 윈도우 상에서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작업은요. 지난번에 맥북 프로에 그 NVMe 방식의 그 아답터를 이제 교체를 하고요. 이보 960 삼성 그 NVMe M2 SSD로 설치를 한 상태에서 맥북 맥 OS 상에서 부트캠프를 이용해서 윈도우 10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봤었는데요. 근데 처음 설치되다가 이제 중간에 에러가 나서 블루 스크린이 뜨는 그런 증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윈투고를 만들기 위해서 루퍼스 3.8P라고 하는 버전을 이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다운로드를 해주고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윈도우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고급 드라이브 속성 및 표시 선택해 주고요. USB 드라이브 하드 드라이브 목록도 선택될 수 있게 해주면 여기 No Label 지금 지정되어 있는 SSD 제가 이제 새로 꽂아둔 USB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디스크 또는 ISO 이미지니까 ISO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운을 받아둔 ISO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이미지 옵션에서요. 이게 디스크는 ISO는 선택이 됐고요. 이미지 옵션에서 Win2Go를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파티션 방식은 MBR 방식으로 해주고요. BIOS 또는 UEFI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ESD, ISO, 이거는 뭐 변경하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파일 시스템, NTFS로 해주고, 플러스 닫히기, 크기는 4.96바이트로 선택을 해주고, 바로 시작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버전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윈도우 10 홈을 설치할지 프로를 설치할지 선택을 해서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장치 노 라벨에 128이 있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다라는 거죠. 그럼 확인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태 쪽에서 이제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윈투고 이제 SSD가 만들어지게 되면 물론 HDD도 이제 설치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걸 가지고서 이제 맥북에 다시 한번 부팅을 해서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 방식에서 맥
맥북에서 MBR 방식을 만약에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이 부분만 다시 GPT로 설정을 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GPT 같은 경우에는 UEFI 방식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윈도우즈 2 고를 다시 생성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3.0 포트에 SSD를 연결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도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차원에서 큰 HD나 SSD 큰 차이 없이 설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정상적으로 USB-A 그 SSD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SSD를 실제로 맥북에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EFI 부트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맥북은요. EFI 부트에서 엔터를 쳤고요. 네, 그럼 설치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람개비 돌고요. 이거는 바로 못 넣는 게 없이 그냥 EFI만 선택을 하니까 바로 설치를 해줍니다. 따로 뭔가 이렇게 파티션을 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요. 그러니까 맥북에서도 EFI, UEFI 방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냥 일반 그 인텔 PC에서도 인텔이나 AMD PC에서도 일반 방식으로도 설치가 가능한 두 가지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M2 SSD에서는 이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에서 에러가 났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맥북에서 만약에 설치가 완료되고 윈도우 10이 설치가 완료되고 윈도우 1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을 또 해줘야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원 관리에서 그 PCI 익스프레스 설정을 변경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지스트리에서 이제 그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통해서 값을 수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도 함께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부팅할 때 옵션 키를 눌러서 선택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윈도우 10이 설치되면서 몇 번 껐다 켜지는데 그럴 때마다 EFI 부트로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발생이 되네요. 이제 그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는 잘 넘어갔고요. 예전엔 준비 중에서 한번 껐다 켜지고서 항상 에러를 발생시켰는데 M2 SSD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윈도우즈 2 Go SSD에서는 USB SSD에서는 이제 잘 넘어왔습니다. 요거는 윈도우 10을 설치할 때 많이 보는 화면이죠. 자, 그럼 설치 화면에서 지역을 한국으로 선택을 하고요. 기존에 MBR로 설치를 했다가 전 다시 GPT로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자, 입력기 획하시고 여기서부터 윈도우 설치할 때 설정이랑 동일합니다. 건너뛰기 하고요. 그런데 속도가 약간 버벅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USB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우선은 인터넷 없음. 자, 이건 뭐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한된 설치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용권 계약 나오고요. 수락해 주시고요. 사용할 이름을 정하신 다음에 넘어가면 되겠죠. 비밀번호는 일단 없이 진행을 할게요. 안전을 위해서는 비밀번호는 반드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활동 기록이 있는 장치 간의 더 많은 작업 수행, 저는 이제 아니오라고 할게요. 필요한 설정들은 부팅이 완료된 후에 해도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다 안함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모두 안함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설정을 하면 되니까요. 마우스 동작도 굉장히 좀 느려졌어요. 아니오라고 해서 수락을 해줍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설치가 거의 다 완료되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USB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뭐 SATA 포트라든지 그런 데 꽂혀서 설치가 되는 거면 속도가 이렇게 느리진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윈도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USB SSD에 설치가 된 상태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작업을 해줘야 될 건 부트캠프 폴더 안에 있는 셋업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USB로 만들어진 부트캠프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기존 USB에서 이거는 부트캠프 폴더에서 설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따로 복사를 한다고 해서 설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 계약에 약간의 동의를 해주고요. 그러면 부트캠프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드라이버를 잡아주겠죠. 맥 OS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찾아서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맥 OS는 아예 자체적으로 부트캠프에 모든 걸 다 심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트캠프 드라이버가 설치될 때 또 작업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지역판에 들어가시면 전원 관리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범주에서 뭐 큰 아이콘으로 하던 작은 아이콘으로 하던 전체 보기를 하시고요. 전원 옵션에서 분명 조정 상태에서 설정 변경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PCI 익스프레스에서 보통 수준의 절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수준의 절전. 배터리 사용해서요. 적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일단 하나는요. 그리고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실행해서 EDIT 레지스터 편집기를 통해서 수정을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멋이네요. 시스템 셋업 스테이투스 차일드 컨피그레이션 여기서 셋업을 3으로 되어 있네요. 굳이 3으로 바꿀 필요가 없네요. 왜 하라 그랬을까요? 저는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트캠프 파일만 설치가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은 다 완료가 되는 건데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확인을 위해서요. 제어판에서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에서 장치 관리자를 클릭하시면 현재 설치가 안 된 두 개의 장치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부트캠프 설치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침을 누르고요. 디스플레이 어댑터 제대로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 것들 블루투스 설치가 됐고 아까 전에 찾을 수 없는 장치들이 설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한번 설치하고 말 건데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에는 좀 압박이 있어서요. 결국에는 이제 찾아서 방법을
USB로 윈도우를 부팅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1대1로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고요. 그냥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소프트웨어만 설치하고 그럼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드라이버 선택에서 기존에 USB에 설치된 것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설치되어 있는 그 SSD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는 기존에 그 iOS 설치된 것까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파티션을 나눠놨어도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그 삼성 SSD를 하나로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iOS를 윈도우가 제대로 부팅이 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iOS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작업이 끝나고요. 하드에 있는 걸로 이제 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SSD죠. 원래 맥북에 설치되어 있는. 부팅이 잘 됩니다. 일단 다시 iOS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 도구에서 파티션을 또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컴퓨터 관리, 디스크 관리에서 이제 볼륨 축소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를 110기가 정도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110기가 정도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분리된 파티션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100 정도, 110기가 정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축소를 하고요. 축소가 다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그럼 iOS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분리가 됐고요. 자, 이제 파티션이 분리가 됐으면 리부팅을 통해서 기존에 그 맥 OS 카탈리나 그 부팅 USB를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설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탈리나 USB를 꼽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옵션 키를 눌러주면 예, 그러면 인스톨 맥OS 카탈리나가 나오죠. 그럼 설치를 위해서 카탈리나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디스크 유틸리티를 선택하신 다음에 예, 맥OS 아까 전에 파티션에서 만들어 둔 거 이거를 지우고 지우기에서 파일을 예, APFS로 해주셔야 되겠죠. 지우기. 맥 OS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파티션으로 바꿔줘야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걸 닫아주시고 맥 OS 설치로 들어가 줍니다. 자, 그럼 맥 OS 카탈리나 계속 동의. 자, 맥 OS 아까 전에 그 파티션 디스크 작업 해준 거죠. 선택을 하고요.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파일 복사가 완료되고요. 다시 한번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겠죠. 네, 이제 상태바가 100% 완료되고요. 설정하는 페이지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선택을 해주고요. 뭐 이건 뭐 특별히 손댈 건 없으니까 계속. 네, 네트워크는 그냥 저는 연결하지 않고 일단 바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예, 그리고
계속. 예, 이것도 계속. 나중에 설정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건너뛰고요. 이용 약간 동의를 해주고요. 전체 이름, 계정 이름, 그리고 암호까지 지정을 하고 계속을 해주겠습니다. 맥OS도 최초 클린 설치를 하고 설정하는 부분은 윈도우 10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뭐 크게 힘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 예, 시간대죠. 대한민국, 지도에서 대한민국 클릭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나오고요. 계속 해주시고, 분석은 그냥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설정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라이트가 좋으니까 라이트로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화면이 넘어가고요. 이제 맥OS의 부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바탕화면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맥북 상에서 윈도우 10을 설치할 때 블루 스크린이 떴던 부분을 이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뭐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처음에 맥북을 전원을 켜고 옵션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처음에 부팅할 때 부팅을 어느 것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게 되고요. EFI 부트가 맨 처음 선택했던 윈도우 10이 될 거고, 그리고 맥OS가 뒤늦게 선택했던 그 맥OS 카탈리나 버전이 되겠죠.